검사의 보안 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당장 이제 10월부터는 검사는 직접 수사를 할 수 없게 되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를 두고 많은 논란과 이견들이 있습니다. 거부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수사 기소 분리는 이러한 비정상적 형사사법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첫 출발입니다. 사필 규정의 필연적 조치입니다. 네, 어제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형소법 개정에 우려가 있다. 또 경찰 권한이 커진다. 이렇게 한 번 더 우려를 표하기도 했는데요. 신효섭 의원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부권은 행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 이게 자신의 평소 지론을 좀 거둬들인 거고요. 그래서 당에 이제 맡기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사실 거부권을 행사할 명분이 스스로도 없애버렸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건데 어떻게 보면 자기 소신과 결과가 이렇게 어긋나 버려서 그런지 어제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그 국무회의 발언이 조금 모순되는 면들이 많이 보였어요. 그러니까 말이 꼬였다 뭐 이런 생각도 좀 들었는데 예를 들면 이런 부분입니다. 수사 기소 분리는 비정상적 형사사법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첫 출발인데 모든 권력기관은 예외 없이 국민의 통제 아래 두겠다는 사필 규정의 필연적 조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드는 의문이 이거예요. 수사 기소를 분리하면 어떻게 도대체 국민 통제가 강화가 된다는 건지 어떤 국민이 그걸 통제를 한다는 건지 이 부분이 명확지 않죠. 자, 두 번째는 이 부분도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검찰이 그동안 매우 과대하고 집중된 권한을 행사해 왔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무고한 국민이 감내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었다. 이렇게 당위성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가서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묵묵히 자신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한 대다수 검사들까지 정치 검찰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써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는 뒤집어 얘기를 해보면 결국 소수의 정치 검찰 때문에 다수의 묵묵히 일하는 검사들이 지금 피해를 본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결국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여당은 계속 그렇게 주장을 해왔잖아요. 정치 검찰을 없애려고 한 것이다. 결국 그 자그마한 뭉치의 정치 검찰을 없애기 위해서 형사법 체계 전반, 그다음에 묵묵히 일해온 선의의 검사들까지 이렇게 피해를 주는 게 이게 맞는 것이냐 이 얘기를 대통령 스스로가 어제 얘기를 이 모순을 밝힌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 경찰의 수사권 독점, 비대화 이런 우려가 나오는데 후속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 법이라는 거는 그런 부작용이 예상이 되면 그 부작용을 다 미리 조치를 취하고 나서 하는 게 그게 입법 그다음에 행정부의 도리일 텐데 일단 저질러 놓고 가자는 것인지 이 부분도 또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가 인정을 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이 얘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이름과 역할은 변해도 검찰이 국민과 법 실수한다는 책무는 조금도 가벼워지지 않는다. 검찰이 대표적인 공익의 대표자인 만큼 인권 수호자로서 책임을 보다 충실히 수행해서 국민 모두의 검찰로 거듭나기 바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검찰이 어디 있고 검사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도 모순 아닙니까? 없애버린 검찰한테 인권 수호에 더 나서달라? 이 얘기 자체가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이 소신을 어떻게 보면 접으면서까지 결국은 정치적인 어떤 배경, 저희가 다 얘기하고 이제 나중에 더 얘기하시겠지만 결국 민주당이 당권 싸움에서 강성 지지자들을 의식해서 소신을 접었다 지금 이런 평가가 많은데 이렇다 보니까 이렇게 스스로의 말도 꼬여버린 게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대통령의 말에 좀 모순적인 면이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앞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이 대통령께서 이 한 번의 제도 변경으로 종결되는 개혁은 없다 이러면서 보완책 마련을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김진욱 대변인님, 이 보완책은 뭐가 될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는 지금 법이 이제 만들어졌는데 실제 사건에 대입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게 있다면 또 계속해서 보완책을 마련해라 뭐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 이제 보안 수사권 문제를 가지고 말씀들을 하시니까 그 부분에 일단 한정해서 말씀을 드리면 보안 수사권이 검사가 가지고 있었던 보안 수사권은 폐지가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안 수사 자체가 없어진 것은 아니다. 보안 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그리고 경찰이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안 수사를 강력하게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실제 지금 이제 국민들께서 우려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보안 수사를 검사가 요구했는데 경찰이 그 보안 수사에 대한 요구를 성실하게 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라는 부분들이 저기 이제 우려가 제기된 것이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강제 조항을 좀 넣어서 한 달 안에 반드시 이것을 또 처리해야 되고 만약에 그런 부분을 정상적으로 처리하지 않았을 때는
징계를 요구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상급의 수사기관에게 이 보안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들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아직 추가적으로 법률이 좀 개정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10월 2일 이후에 이제 시행이 되는 상황이니까 그 전까지 그 법률안이 분명히 만들어져야 되는 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도적 정비 같은 부분들도 필요한 것이고 그동안 이 검사가 수사와 기소를 동시에 가지고 있었던 것들이 이제는 기관 그 경찰의 국수본 또는 중수청 또는 뭐 공소청 이런 식으로 다 지금 나눠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관계들이 서로 견제도 있지만 사실은 또 같이 협업을 해야 하는 부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제도적으로 지금은 이제 처음 이 사법제도가 개편되고 시행되는 과정이다 보니까 초기에 약간의 오류들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미리 다 시뮬레이션을 하고 그 과정 속에서 나오는 보완책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뭐 이런 지금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짧게 하나 말씀드릴게요. 보안수사권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어제 이제 중수청, 이제 검찰이 없어지면은 이제 뭐 6대, 7대 중대범죄를 지금 중수청에서 하지 않습니까? 예. 중수청 조직과 그다음에 기능에 대해서 어제 행안부 차관이 발표를 했는데 여기에 그런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이전에는 없었던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경찰을 비롯해서 다른 수사기관이 1차 수사한 사건의 보완 수사를 전담하는 사회 약자 범죄 특별수사팀 또는 과를 신설하겠다. 이렇게 행안부가 밝혔습니다. 이 얘기가 제가 보기에는 정말 이건 땜빵식이다.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아니 지금 검찰이 잘하고 있는 거를 같은 지금 그 수사기관이죠. 중수청이 그러면 경찰이나 그다음에 다른 기관이면 내가 공수처를 말하는 것 같은데 거기서 수사 잘못하면 지금 중수청이 그러면 보완수사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본다면 결국 이제 보완수사권을 남겨놓는 거하고 뭐가 다른 건지 그렇다면 이미 잘하고 있는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그렇다면 왜 없애고 굳이 이렇게 편법적이고 땜빵 조치 같은 그런 기능을 또 신설을 하겠다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논란의 소지가 다분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